조금 과로를 하거나 잠을 잘 못 잤을 경우에 목이 좀 돌아가지 않아서 고민해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게 일시적이면 괜찮지만은 요즘에는 고질적으로 목에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기도 하고 TV, 책, 스마트폰을 보면서 목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목의 통증에 대해서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목 통증 호소하는 분들 요즘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현대인들은 한 번쯤 이런 통증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서 다들 주변에 한 번씩은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가 훨씬 더 많았다면 최근에는 목 디스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목 통증의 대부분이 이 머리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과 어깨가 혹사당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질문이 맞습니다. 우리 머리의 무게는 한 4에서 6kg 정도가 되거든요. 4에서 6kg이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렇게 머리의 무게를 이 손가락 정도 굵기가 되는 이 근육들이 섬세하게 목에서 얽혀 있는데 이 작은 근육들이 지탱을 해주고 그다음에 작은 근육들이 목이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잡아 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 쪽에 훨씬 더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환자들은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는지 차근차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시죠. 네, 거북목이야말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들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정말 꾸부정한 자세 때문에 거북목이 유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거북목의 자세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우리 모델의 몸이 꼿꼿한 자세겠죠? 근데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자세를 우리는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거북목의 자세가 된다면 디스크에 걸리는 하중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깨 쪽이랑 아니면 머리 쪽으로 근육들이 과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대부분 우리가 뭐 방송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거북목이 생겼을 때는 턱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이 운동들을 많이 하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턱을 잡아당기는 동작만으로는 거북목이 잘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사례자분께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추나 치료를 통해서 등을 펴고 그 다음에 목의 각도를 다시 또 정상적인 C자 컵으로 만드는 이 과정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목 자체의 문제가 결국 등이 굽은 것들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등을 자연스럽게 펴고 견갑골이라고 하는 우리 날개뼈, 어깨뼈를 제 위치로 정렬을 시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이 받쳐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목 디스크 또는 뭐 거북목 이런 쪽의 상부 쪽의 추나 치료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몇 회에도 통증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심한 경우에도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안쪽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꼭 한번 치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영상 보면서 어깨 펴고 고개 내리고 이 가장 바른 자세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게 볼 때는 잠깐 그렇지만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이렇게 옛날 자세로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사실 거북목엔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 내가 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꾸부정한가 봐. 그리고 잠깐 펴는 동작들을 한다고 이 상황들이 나아지지는 않거든요. 결국 평소 때 내가 어떻게 앉아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평소 때 생활하는 그 자세와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높이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고 목이 앞으로 빠지는, 그리고 거북목과 굽은 등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자, 두 번째 자세도 좋지는 않습니다. 의자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에 허벅지가 뜨고 허리도 굽고 그다음 등도 굽고 목도 앞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가장 좋은 부분들은 90도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의자 높이와 그다음에 등이 붙어 있는 자세, 그리고 모니터 높이는 하방으로 15도 정도, 이렇게 본인이 생활하는 그 주변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자세 기억을 해보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네. 자세를 한번 잡아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증상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들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거북목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방금과 같은 이유 없는 두통, 그리고 열감, 그리고 안면 홍조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어지럼증, 이런 식의 비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거북목의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부 교차 증후군이라고 해서 머리 뒤쪽이랑 그다음에 가슴 앞쪽이랑 이 부분들은 근육들이 과긴장을 하게 되고요. 단단해진다는 뜻이겠죠. 상대적으로 중하부 승모근이랑 그다음에 목 쪽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약해지는 경향들이 보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 후두하근이라고 하는 우리 스컬 밑에 있는 이 근육들이 과긴장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유 없는 두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런 두통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쪽에 있는 대후두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 뒤통수로 타고 올라가서 머리 위쪽까지 갔다가 심할 때는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하죠. 옆에 있는 측두근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두통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던 열감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이명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환자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시력이 너무 약해졌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가 뭔가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내 몸에 이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는 거북목에 준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추나 치료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척추의 배열, 그리고 어깨뼈의 배열, 등뼈의 배열, 이 부분들이 바로 맞추게 되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변의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으로 궁금증 만나보셨는데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목이 아플 때 목만 아픈 게 아니라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거 네. 왜 이런 겁니까? 일반적으로 목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근육과 인대나 힘줄에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어깨 쪽의 통증이나 아니면 상부 쪽의 증상들이 국한돼서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근데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 쪽의 문제까지 같이 파급이 됐을 때, 만성화 됐을 때는 팔이나 등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들을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목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혹시나 디스크가 탈출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환자의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단 증상들이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니까 다행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경추 같은 경우에는 요추랑은 틀리게 협착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훨씬 더 후유증도 심하고 그리고 기능 제한도 많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치료를 권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경추의 협착이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에서 협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요추랑은 틀리게 목 쪽에서는 뒤쪽으로 골극이라는 뼈 뒤쪽에 가시가 자라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는 부분들을 줄여주는 것들, 그리고 신경이 더 이상 손상받는 것들을 줄이는 것들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추나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뼈와 뼈가 눌리지 않도록 그 부하를 조절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개선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재 증상이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 MRI나 CT 소견을 보고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안쪽에 있는 신경이나 아니면 디스크의 퇴행성의 변화가 얼마만큼 진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을 투여를 하고 그리고 신경의 재생을 노리는 방법들, 이렇게 두 번째 치료를 진행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목 주변에서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와 힘줄의 강도가 지금 많이 조여들었다 또는 늘어났다. 이 부분들은 약침이나 아니면 봉침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추나 치료로 일단 목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준다. 두 번째, 신경이나 디스크 쪽에 퇴행성 변화 또는 손상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약물 치료로서 다시 보강을 한다. 세 번째로, 통증과 저린 느낌이나 아니면 불편한 부분들은 우리가 약침이나 봉침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자의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년 이후에는 더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디스크로 진단받은 후에 꼭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디스크로 인해서 뭔가 신경학적인 마비가 아주 심하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들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1에서 2% 정도의 환자분들만 수술로 이행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이게 목 통증, 디스크인지 아니면 단순 근육통인지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목을 뒤쪽으로 살짝 젖힌 다음에 왼쪽 편으로 젖히고 왼쪽 편으로 고개를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내가 왼쪽 편에 통증이 있을 때 왼쪽으로 젖히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신경을 따라서 통증이 내려간다. 팔 쪽이 저리다. 아니면 어깨 쪽 또는 등 쪽으로 뭔가 전달되는 느낌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신경 쪽에 문제가 개입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목 디스크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주변의 병원으로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목 통증에 대한 궁금증 많이 좀 풀리셨길 바랍니다. 오늘 최유성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윤 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 네. 알고 계실 텐데 네, 우리 몸이 목마른 것을 배고프다고 착각하기 때문인데요. 만성 탈수증이 있으면 우리 몸이 수분 부족 상태에 적응을 해서 네. 목이 마를 때도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잘 먹었는데도 허기가 진다면 물을 잘 마시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